네, 이슈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나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관세 전쟁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보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상대국들도 바로 보복 절차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현지 시각 오는 4일부터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에는 10%, 또 그 밖에 모든 제품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고요. 멕시코에 대해서는 에너지류를 포함한 모든 제품의 25%를, 또 중국에 대해서도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러한 방침이 전해진 후에 상대국들도 보복 선언에 나섰는데 네.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국 제품 상당수에 대해서 25% 관세를 우리도 부과하겠다 네. 밝혔고요. 네. 자국민들을 향해서는 캐나다산 제품을 사용하고 휴가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보내자면서 애국심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라면서 보복 관세 대응 방침을 밝혔고요. 네. 중국 상무부 대변인 역시도 담화문을 내서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관세 전쟁의 영향, 우리도 피해가기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수개월 내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고요. 또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본 나라 중에서 8위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관세 표적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작년에 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관세 전쟁에 휘말린다면 최대 65조 원의 손해를 입게 될 거라는 추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만큼 국내 증시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1.93%, 코스닥이 1.38% 내려서 출발을 했는데 낙폭이 점차 커지면서 네. 지금은 3% 내외에서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달러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역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또 1,420원대까지 환율이 좀 잡히면서 안정세를 찾나 싶었는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서 안 멈추고 코인 시장에도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들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가상화폐의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 전에는 10만 5천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제는 10만 달러도 깼고요. 9만 3천 달러대까지 내려와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리플이나 솔라나와 같은 최근에 많이 거래가 되고 또 상승했던 주요 가상화폐가 대부분 큰 폭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과 은 가격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네. 최근에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800달러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연내에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관세 철폐를 이제 추구를 하는 자유무역 협정 있잖아요. 예. 네. 이게 도입된 계기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분석을 하다가 왜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나냐 분석하다 결국 이게 자유로운 물자 이동이 안 될 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서 물자가 국경을 건너지 못하면 군대가 건넌다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이 자유무역협정이 시작됐는데 다시 이제 관세 전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아서 과거로 회귀하는 예, 건가요? 정말 좀 안타까운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각자 이렇게 관세를 높이면 우리나라 물건을 애용해야겠네요, 결국.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부품은 이게 사실 전 세계가 공유하는 것이라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물자가 국경을 건너야 이게 자유롭게 모든 산업이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네. 시작이 됐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를 위한 시추 작업이
오늘 마무리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포항 앞바다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웨스트 카펠라호가 탐사 시추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첫 임무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후에는 부산항으로 이동해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전문 분석업체로 보내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네. 산업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르면 5월 또는 6월쯤 이 중간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결과도 올해 하반기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 최대 51억만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더 매장돼 있다는 용역 보고서가 제출돼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작년 12월에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석유공사로 제출된 이 보고서를 보면 대왕고래 유망구조 물리탐사 분석을 진행한 액트지오사가 작성을 했는데 새롭게 14개의 유망구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탐사 자원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는 구조의 이름이 마귀상어라고 하는데요. 아. 이곳에만 최대 12억 9천만 배럴의 석유가스가 묻힌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탐사 성공률은 대왕고래 구조와 비슷하게 20% 수준이라고 알려졌고요. 네. 석유공사는 전문가들에게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의뢰해서 추가 검증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르면 3월 안에 검증 과정을 마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이 가능성이 인정이 된다면 동해의 석유가스 탐사 자원량이 작년에 발표됐던 최대 140억 배럴에서 51억 배럴이 더 추가돼서 191억 배럴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뒤늦게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씨가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MBC 측은 지난달 31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망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고요. 경찰도 오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선배 기상캐스터들이 SNS에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배수연 전 MBC 기상캐스터는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참담한 심정을 먼저 표했고요. 네. 그러면서 자신이 근무할 때에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던 자신의 목소리에 어느 하나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MBC 기상캐스터 출신인 방송인 박은지 씨는 자신도 참고 버텨봐서 안다라면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도움이 못 돼줘서 미안하다고 적었고요. 네. 뿌리 깊은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이제는 끝까지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기상캐스터를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런 소식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뭐 오래전이었지만은 전국 기상캐스터 모임을 제가 주도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이제 M본부에서 기상캐스터를 보내지 않았어요. 네. 모임에 보내지 않았어요. 이유는요? 이유는 밝혔나요? 밝히지 않았어요. 아하.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좀 이상하다. 이거는 친목 차원의 모임이었고 서로 얼굴 보자라는 거였는데 올 수 있는 후배들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죠. 근데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서 좀 분위기가 특별하구나라고 느낀 적은 있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 볼까요? 치실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치실이 뇌와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네요. 예, 아마 치실 사용하던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우리가 치아나 잇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실을 사용하곤 그렇죠. 하는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의과대학 연구진의 분석을 보면요. 치실이 숨겨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연구진은 치실 사용 여부와 사용 빈도가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요. 1987년부터 쌓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니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와 비교해서 치실을 사용하는 참가자는 심장 색전성 뇌졸중 위험이 44%,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22% 낮은 걸로 나타났고요. 심방세동 위험도 12%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강 건강 관리는 염증과 동맥경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면서 치실 사용이 구강의 감염과 염증을 줄일 뿐 아니라 다른 건강한 습관을 촉진함으로써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후에 양치를 할 때 이 치실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는데요. 사실 매번 사용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건이 안 된다면 잠들기 전에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사용을 해주는 게 좋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번 주에 진행되는 국제 뇌졸중 컨퍼런스에서 발표된다고 하네요. 치실 쓰세요? 이제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야, 치 써야 하나? 내가 이러면 조기에 내가 쓰세요, 앉혀서 안 편하게 써요. 나와. 구비해놓고 그러니까. 정말 가끔 쓰긴 하는데 야. 좀 자주 쓸까 차라리 싶기도 가글은 하네요. 여러 번 하는데 예. 시간 칫솔까지 써보는데 오. 치실은 예.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 많이 식사하는 장소에서 어느 지긋하게 연세 드신 분이 치실을 쓰시는데 있어요. 뚝 끊어가지고 이제. 이쑤시개도 근데 아니고 치실까지. 그건 진짜 좀 아닌 거예요. 아. 혼자 쓰셔야 돼요. 혼자. 그렇죠. 이게 누구 앞에서 하기가 사실 원래 힘든데. 이거 굉장히 맞습니다. 입을 많이 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 어쨌든 그분은 건강에 관한 한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소식 들으면 누구보다 좋아하실 분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폈습니다.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은 퀴즈 대신에 퀴즈 대신. 이런 문자를 받아보면 그렇구나. 오늘 어떨까? 예. 휴업이네.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네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구강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하. 보통은 하루에 3번, 식후에 3분 이내, 3분 동안의 양치질, 3332 정석이라고들 말하는데 네. 우리 EMP 청취자분들은 하루에 몇 번 또 얼마나 어떻게 양치질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치실 사용에 대한 얘기도 나눴으니까 네. 특별한 자신만의 이 구강, 건강. 치아, 건강 관리 아, 비법이 그렇죠. 있다면 네. 그런 거를 좀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은 나눠야죠. 그렇습니다. 그럼 보내주시려면 샵 0945를 빨리 알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샵 0945번 유료 문자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그리고 YTN 어플하고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도 열어두겠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루 몇 번? 하루 저는 기본은 2번이고 네. 낮에 어려우면 가글을 한 2번 더. 그러시고 어떻게? 저는 현웅 밥 아나운서. 먹을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세 번? 세 번을 와. 안 먹을 때는 덜 하기도 하고요. 와 훌륭하시네. 전 딱 두 그러니까. 번만 하는. 그러니까 저도 낮에 하기 어려워서. 아, 저는 최근에 또 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물로 되겠다. 쏘는 거 있잖아요. 네. 제품.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 상당히 또 시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예. 치아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날지 못하는 영양과다 힌트 요정이 오늘 실업 상태에 처했으니 아니 실업은 아니고 이거는 좋은 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선물. 알겠습니다. 자, 이현웅 아나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